네, 12장에서 해야 되는 건 네오픽셀 스트립으로 랜덤 색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게 네오픽셀 스트립이에요. 그러니까 네오픽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립 형태의 네오픽셀인 거죠. 이제 원형인 형태의 네오픽셀도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셀이에요. 요거 하나하나. 이건 그러면 4개짜리 스트립이죠. 이거는 8개짜리입니다. 8개짜리. 8개짜리 스트립. 요게 0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세면 됩니다. 뭐 1부터 시작하면 이게 1번, 5번, 6번, 7번 이것도 이제 사실 0, 1, 2, 3인데 이게 연결이 여기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8번, 9번, 10번, 11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번호가 보통은 붙게 되죠.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 이제 순서 이쪽이 작은 번호, 이쪽으로 이제 증가 방향이니까 증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설정을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이 요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세 개의 단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5V와 그라운드와 D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단자. 자, 이거 연결하는 방법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요 스트립의 요 셀마다 요 색깔이 요게 LED RGB예요. 컬러 LED라고. 근데 보통 이제 이 네오픽셀 스트립은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컬러 LED이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 여기에 있는 색깔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색깔대로 쭉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8열과 4열의 네오픽셀 스트립을 연결을 했죠.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각 픽셀이 랜덤한 색상을 이것도 생상이 아니라 색상이죠. 색상. 이거 수정할게요. 색상을 표현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하고 8열 네오픽셀 스트립, 4열 네오픽셀 스트립 1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네오픽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이 네오픽셀 아다프루시라는 부품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여기 가면은 이제 굉장히 LED RGB를 갖고 막 호화로운 제품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이게 8열짜리 스트립이고, 이건 원형 이제 네오픽셀이고, 이건 이제 단일셀 네오픽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요걸 디지털 핀만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뭡니까 컬러 LED를 구동할 수 있도록 이 회로를 내부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핀의 구동 능력이 아두이노가 5V에서 40mm잖아요. 여기에 적합하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부 많은 전력을 이게 써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원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레지스터도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3개의 핀, 5V, D인, 그라운드 요것만 연결하면 쉽게 여러 개의 LED RGB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제가 별도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꺽쇠 형태의 가로로 표현해 있으면 이건 부품의 이제 핀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거는 아두이노의 이제 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V는 아두이노의 5V,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이 D는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디지털 출력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 디지털 출력이 PWM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디지털 출력에 연결을 하면 우리가 손쉽게 이 네오픽셀을 구동을 할 수가 있죠. 아다프로에서는 아다프로 네오픽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만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LED RGB에 비해서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색깔을 정밀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12V짜리, 5V짜리 부품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는 5V짜리 쓰겠죠. 아두이노가 5V니까. 필요에 따라서 단일 LED 또는 스트립 LED, 링 타입이죠. 또 스틱 타입 등 선택할 수 있고 또 네오픽셀 RGB 외에도 전력 소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화이트 같은 거를 조색의 편의를 위해서 이 화이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같이 붙어 있어 갖고 전력 소비를 최적화한 네오픽셀 RGBW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싱커캐드에서 제공하는 네오픽셀 스트립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8열이고요. 이게 이제 4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화살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4열짜리도 여기가 이 화살표가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인하고 5V하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V하고 그라운드는 각각 아두이노에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D는 이제 디지털 출력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RGB LED 스트립이 되겠습니다. 실습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5V는 이제 LED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5V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D는 디지털 출력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D인 핀으로 입력되는 정보에 의해 네오픽셀의 명도를 이제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D인에다가 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RGB 정보만 쭉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알아서 조절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는 아다프릿 헤더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거고요. PW 핀이 아닌 핀에 연결해도 된다.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D인. 이거를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하라고 했는데 이게 PWM 출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무관하고요. PWM 신호의 폭을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얘가 다. 자, 오른쪽 픽셀 방향으로 번호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번, 이게 7번 그렇게 되죠. 요게 이제 8번, 요게 11번이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디지털 출력 2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네. 이제 우리는 C 프로그래밍 문법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라이브러리 함수의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핀모드라는 함수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 핀모드라는 함수는 아두이노.헤더 이 안에 이제 이 핀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핀모드 외에 또 뭐 디지털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헤더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즉 이런 함수들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함수들이 요 아두이노 헤더라는 요 헤더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아두이노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아두이노, 이런 핀모드나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맨 앞머리에 이걸 써줘야 돼요. 사실은 include 포함시킨다는 거죠. 뭐를 아두이노 헤더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핀모드나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두이노 헤더는 워낙에 자주 필요한 거라 굳이 이렇게 포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라이브러리에는 아두이노 헤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아두이노 헤더처럼 헤더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헤더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기본 개념은 그런데요. 결국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트인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빌트인 함수. 빌트인 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너무나 자주 쓰이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핀모드, 그러니까 출력핀, 입출력핀의 방향, 이게 아웃풋이냐 인풋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함수들, 그 이외에 뭐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 뭐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런 함수들은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다 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짜줘야 되는데 워낙 자주 쓰이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 싱커캐드가 사전에 이미 그걸 다 프로그래밍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 갖고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빌트인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빌트인 함수. 빌트인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짜갖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걸 사도 가전제품이 빌트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다. 그거는 집을 팔 때부터 이미 냉장고나 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팔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트인은 미리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바로 이 사전에 코딩된 함수, 이게 이제 빌트인 함수죠. 이런 빌트인 함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트인 함수는 핀모드 이게 이제 빌트인 함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헤더 이게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 빌트인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 구체적으로는 빌트인 함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는 미리 다 코딩되어 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 헤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 생산된 부품을 사전에 미리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라이브러리를 미리 다 구축해 놓는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함수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문법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 생산 업체가 하나의 부품이 새롭게 생산되면 이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같이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부품이 나와도 그때그때 다 적응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래머가 그걸 다 짜줘야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셰프가 거기에 쓰이는 음식에 쓰이는 모든 양념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야 정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양념, 시판되고 있는 양념을 갖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양념이 바로 우리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양념들을 쭉 모아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싱커캐드는 이 라이브러리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부품 회사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받아들일 뿐이고 프로그래머는 단지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사용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짰느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죠. 이제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뭡니다. 이 함수의 입력은 뭐고 이 함수의 출력은 뭡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땡이지. 거기다가 뭐 이 함수 내부의 어떤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싱커캐드에서요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 코드를 딱 클릭을 먼저 합니다. 코드를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파일 상자 같은 게 있죠. 요걸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EEPROM. 그러니까 뭐 EEPROM과 관련된 어떤 뭐 EEPROM에 뭘 쓰거나 EEPROM이니까 쓰는 게 하겠죠. 쓰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함수들이 EEPROM.header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R 리모트는 뭐냐면 IR 리모트는 리모콘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이제 뭐뭐.head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모콘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함수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은 LCD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LCD 공부하게 될 텐데요.
request crystal.h 이러면 request crystal로 어떤 문자를 표시하는 거, 그런 함수들이 이제 이 헤더 안에 포함되겠죠. 키패드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누르는 거 있죠. 그게 키패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픽셀.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죠. 네오픽셀.헤더 안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네오픽셀 LED를 제어하는 어떤 함수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 그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럼 이 네오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선 샵 include 네오픽셀 헤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함수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4번 탭은 뭐냐면요. 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이제 그거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요 네오픽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는 탭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네. 어쨌든 4번 탭은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샵 인클루드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때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 이제 키워드겠죠. 근데 이제 샵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샵 define 한 다음에 a를 뭐 10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a는 10으로 인식되잖아요. 또 샵 include 이게 있었죠. include 요 다음에 여기 뭐 arduino.header 뭐 이렇게 써주잖아요. 요 define을 뭐냐면 매크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매크로 치환. 그 다음에 요 include를 파일 포함이라고 불러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pre-processing, 사전 작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포함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include library name.header를 추가하면, 그럼 그때부터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앞서 사용했던 모든 함수들, 필모드, 디지털라이트,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전부 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예요. 그런데 include arduino.header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포함된다. 아두이노는. 네. 그런 라이브러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 헤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써도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쓰지 않고요. 어쨌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그 두 가지, define과 include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include를 공부한 겁니다. define 그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그러니까 싱커캐드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인지 그냥 일반 언어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어떤 부품이 개발되면 그 부품에 해당되는 어떤 함수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헤더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내가 활용을 해야 될 때, 그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야 될 때, 나라는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지 않고서도 쉽게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C 언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함이 많아요.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쓰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이고 모든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C 언어네요. C 언어. 이거 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C 언어. 이게 가장 지금 현재까지는 강력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C 언어의 가장 큰 또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협업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해요. 즉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내가 이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거 이해하기 싫거든. 싫고 되도록이면 그냥 사용법만 알아서 사용만 하고 싶거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속들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용법만 알아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걸 저는 여기서 협업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협업 기능, 협업. 협업이라는 게 협동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업 기능을 추가시킨 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C++. 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 객체 지향이죠. 자바도 그렇고 뭐 자바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C++, 비주얼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냐?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 그러니까 다 C 기반이에요. C를 기반으로 해서 협업 기능을 다 추가를 시켜갖고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죠? 그 협업 기능이 뭐냐? 방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코딩한 프로그램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레고를 이용해서 큰 집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그 집을 구현하는 사람이 레고 하나하나의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뭐 플라스틱을 어떻게 몇 도에 녹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블록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블록의 사용법, 즉 어떻게 끼우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부착이 돼 갖고 뭐 건물이 세워지거나 거북선이 만들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블록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은 레고 블록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때 이 레고 블록을 우리는 객체 지향 언어에선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는 함수와 어떤 변수들의 집합체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레고 블록을 설계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레고 연결법을 알려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개발자는 레고 연결법을 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레고 블록을 상호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협업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요. 또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어갖고 걔들끼리 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레고처럼. 자, 근데 이 협업 기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클래스라는 것하고 객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클래스와 객체, 이거를 우리가 배운 것과 연결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int i라고 쓰게 돼요. 그러면은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한 게 돼버리죠. 그럼 snowman first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snowman first. 이건 뭐냐면 스노우맨이라는 어떤 형태의 변수라고 하긴 그런데 변수와 비슷한 무언가 first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snowman first라고 하면 이게 마치 int 이거는 i랑 같은 거죠. snowman first. 자, 이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snowman first는 int i와 같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snowman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야. 클래스. 그 다음에 first는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걸 객체라고 부르게 돼요. 객체. 클래스와 객체.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스노우맨인 객체 first를 선언한 게 돼요. 이게 클래스, 이게 객체. 아까 협업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은 레고 블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레고 블록. 그래 놓고 레고 블록이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 레고 블록, 요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클래스는 판화의 틀이에요. 판화 같은 거는 판화의 틀을 한번 만들면 여러 번을 찍을 수가 있죠. 무한번을 찍을 수가 있죠. 그죠? 무한번을 찍는데 그 찍어서 나오는 결과물은 판화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계속 종이에 찍힐 뿐이지. 그죠? 동일한 그림이 찍히잖아. 그래서 클래스는 마치 기본의 판화 프레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멤버 변수라는, 아까 제가 클래스에는 함수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멤버 변수인 컬러라는 게 있고요. 멤버 함수인 스타라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인 컬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컬러 안에다가 이퀄 해놓고 블루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은 요 판화에 있는 요 눈사람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옐로우라고 쓰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 이해인데, 그게 멤버 변수고요. 멤버 함수는 뭐냐면 별 모양의 장식을 다는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별 모양의 장식이 없으니까 멤버 함수를 실행시킨 바가 없어. 근데 여기는 별 모양의 장식이 있죠. 그럼 member 함수를 한번 실행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first는 객체로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문법적인 구조적으로 볼 때는 i와 같은 거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거다. i는 그저 변수일 뿐이고 first는 객체라고, 종이에 찍힌 판화의 그림이라고.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 그러니까 설계. 다른 사람이 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짠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 함수, 그 라이브러리,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걸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 스노우맨 퍼스트, 스노우맨 세컨드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 그 찍어낸 결과가 뭐다? 그게 객체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다룰 거야? 한번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저 first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뭔가 객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갖다가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앞으로 활용할 거다.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와 객체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객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객체. 클래스는 그냥 그게 클래스. 그냥 데이터 타입하고 비슷한 거예요. 데이터 타입.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스노우맨 퍼스트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스노우맨 클래스 스노우맨의 객체 퍼스트를 선언한 거죠. 클래스 스노우맨인 객체의 퍼스트 선. 구조적으로 int i와 유사. 자, 변수와 객체가 다른 점은 객체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와 함수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 자체의 변화를 만들어. 저 변수와 함수의 집합이. 요 멤버 변수에다가 블루를 적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옐로우를 적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객체 자체가 변화해. 이거 멤버 함수 요거 스타라고 쓰게 되면 별 모양의 장식이 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객체 스스로 뭔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맨 세컨드라는 걸 선언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놈이 클래스고 요 놈이 퍼스트고 요 놈이 세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객체고요. 이거는 클래스예요. 그죠? 자, 클래스 스노우맨이 객체 세컨드를 선언했다. 자, first.color. 자, 이건 뭐냐면 first라는 객체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컬러라는 변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변수를 블루로 썼어요. 블루. 그래서 여기가 블루로 바뀐 거야. 객체 first의 멤버 변수 컬러를 블루로 부여.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명을 사용하기 위해선 객체명 한 다음에 여기 마침표를 찍고 나서 변수명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세컨드의 컬러, 이건 옐로우다. 자, 세컨드 컬러는 옐로우로 바뀌었죠. 그래서 객체 세컨드의 멤버 변수 컬러를 옐로우로 부여했다. 자, 세컨드.스타, 이거는 객체 세컨드의 멤버 함수 스타를 실행해서 장식품을 부착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함수를 실행할 때는 객체명과 역시 함수 사이에 마침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는 int i에서 요게 클래스고 요게 객체라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라는 요 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이제 객체 지향 문법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include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adafruit neopixel.header. 그래서 adafruit에서 나온 여러 가지 네오픽셀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는 함수들, 그런 것들이 포함된 이제 헤더를 포함시켜요. 이걸 먼저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객체, 요 클래스죠. 클래스. 요게 객체고.
그러니까 이 클래스와 객체를 이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다프롯 네오픽셀 클래스,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객체인 픽셀을 판화 같은 걸 이렇게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다프롯 네오픽셀은 요 놈은 요 클래스는 이미 이제 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다 짜놨겠죠. 그게 여 헤더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얘는 단순히 이렇게하고 픽셀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마치 int i를 선언해 주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런 객체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객체, 요게. 그리고 여기 이 픽셀스라는 명칭은 내 맘대로 그냥 쓰면 돼요. 마치 변수에서 요 i를 내 맘대로 적으면 되듯이. 그럼 이제 이게 클래스고 이게 객체가 된다. 객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픽셀이라는 어떤 판화에 찍힌 어떤 그림이 딱 생성이 되는 겁니다. 판화 트레이에서 찍힌 판화죠. 그게 딱 생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픽셀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다프롯 네오픽셀 한 다음에 픽셀스 이퀄 한 다음에 아다프롯 네오픽셀을 또 써주고 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를 넣어줘요. 이건 또 뭐냐면 픽셀을 초기화하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판화를 찍을 때 컬러 COLOR 그 다음에 뭐가 스타라는 함수, 이게 이제 멤버 함수, 멤버 이건 변수, 이게 이제 멤버 함수였죠. 그죠? 이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시키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지워보면, 이게 잘 보면요, 이게 논리가 이런 논리예요. 이런 문법을 활용하게 하는 논리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다 이것도 객체 생성한 거고 이것도 객체 생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equal을 쓴 다음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객체에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초기화를 어떻게 시키냐? 여기 보면 이제 non-pixel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define문 같은 걸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define 한 다음에 여기 non-pixel을 지금 우리는 몇 개를 쓰고 있습니까? 12개를 쓸 거잖아요. 12로 이렇게 define 정의되어 있겠죠. 혹은 그냥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 10이라고 써줘도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 핀은 뭐냐? 핀은 제 기억으로 아마 디지털 2번에 연결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핀도 역시 디파인문으로 핀 2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혹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자리에 2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요 픽셀이라고 하는 객체는 픽셀의 개수가 12개고 그 12개를 제어하는 입력 신호는 2번 핀으로부터 받겠다. 그게 정의가 된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아다프롯 네오픽셀의 이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사용법이 이래. 이렇게 사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다 끝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줘. 이 헤더에 들어가 있는 어떤 클래스나 또 그거에 관한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들이 알아서 다 이걸 실행시켜 준다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네오 GBR이랑 네오 킬로헤르츠, 이건 뭐냐면 요 데이터 전송 속도고요. 이거는 RGB의 그 컬러에 대한 컬러 코드의 옵셋인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써주면 얘가 알아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저거를 알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헤더의 내용들을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좀 지우고. 네. 좀 지운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객체지향 문법을 활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C++ 같은 거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거는 뭐 C++는 전공을 아마 이쪽으로 전공을 하셔야 아마 이게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도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드린 설명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시면 금방금방 들어와요. 예. 이 이상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또 이거를요 뒤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위에 거는 int i, 이 밑에 거는 뭐예요? int i equal 1 이렇게까지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밑에 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길거든. 이 문법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픽셀 한 다음에 요 이퀄하고 아다프로 이거 싹 다 지워버리고 괄호를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참고로 이런 식으로 아다프로 네오픽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하고 똑같이 여기 적어서 이렇게 초기 값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이러한 문법 형태를 이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해요.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 생성시키는 놈. 생성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함수들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다 뭐겠어요? begin, color, set pixel color, 그 다음에 show 이런 거 다 뭐겠어요? 이런 거 다 멤버 함수죠. 어느 거의 멤버 함수? pixels라는 객체의 멤버 함수. 그러니까 이걸 실행시키려면 정확하게 pixels.begi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의 멤버 함수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예.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함수를 그냥 쓰면 이 함수 단독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픽셀스 점, 그러니까 객체 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클래스 점이 아니에요. 객체 점. 예. 예. 그러니까 아다프로 네오 픽셀 점 비긴이 아니라고 픽셀스 점 비긴이라고. 그죠? 자, 먼저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비긴 같은 경우에는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는 함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오픽셀을 갖다가 사용하기 전에 요걸 한번 실행시켜줘서 뭔가 네오픽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건 여기 RGB 세 개의 값이 입력되죠. 8비트짜리 uint 8 그러면 8비트짜리죠. 그 8비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거를 32비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8비트 3개면 24비트 아니에요? 근데 왜 32비트 얘기를 해? 네, 그거는 상위 32비트가 이렇게 있으면 8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용 안 해요. 안 하고 RGB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8비트의 RGB 컬러 코드를 32비트로 병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set pixel color 이건 이제 실제로 픽셀을 갖다가 32비트의 컬러 코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GB를 이용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how라는 걸 보겠습니다. show는 색 발광 함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세팅을 했잖아. 숫자는 세팅했어. 컬러 코드는 세팅했어. 요놈 같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광 함수를 발광을 시켜줘야 실제 색깔이 반짝반짝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난수 초기화 및 난수 발생 함수인데요. 이거 두 개는 아다프루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 문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는 그냥 랜덤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뭐 점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뭐 픽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여태까지 썼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함수는 여기 이제 min하고 max가 있는데요. 난수 발생의 최소값. 그 다음에 max는 난수 발생의 최대값 플러스 1. 이건 범위가 불포함되고 이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return 값은 생성된 난수 값이 return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랜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랜덤 시드는 뭐냐면요. 난수 초기 값을 설정하는 함수예요. 이게 초기 값이 딱 어떤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랜덤 변수를 발생시킬 때. 만약에 저 시드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시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임의의 숫자를 여기다 써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임의의 숫자를 써주지 않고 랜덤 시드를 실행시키지 않게 되면, 이런 거 실행시키지 않으면 매번 난수가 발생되는 패턴이 똑같아요. 매번. 그러니까 매번 그걸 바꿔야 되냐. 사실은 난수라는 게 랜덤수니까 랜덤해야 되는데 언제나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시드 이게 이제 씨앗이란 뜻이 씨앗.
그러니까 난수가 발생시키는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값을 여기다 딱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난수가 정말 랜덤하게 더 랜덤하게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겠죠. 자, 계속 이제 실수 C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그 앞에서 했던 거니까 확인하는 측면에서 그냥 썼을 뿐이고요. include adafruit neopixel 헤더 라이브러리 포함하고 핀을 2번으로 해서 네오픽셀의 D인 핀, D인을 요 2번 핀에 연결을 할 겁니다. 이 핀에. non 픽셀의 개수, 이거는 이제 12개죠. 그래서 네오픽셀 개체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adafruit 네오픽셀의 객체 픽셀스를 선언을 하고 그거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키는데 픽셀의 개수는 12개고 P는 2번, 데이터는 2번으로 입력받을 거고 요건 이제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는 거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이제 딜레이 베리어블을 잡았습니다. 하나의 픽셀을 이동시키는 시간 간격은 0.1초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초기의 RGB 저장값 R은 다 0이에요. 그러면 다 명도가 처음에는 0이죠. 그 얘기는 뭐냐? 꺼져 있다는 얘기죠. 아무 색깔도 발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셋업을 합니다. 셋업에서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초기화 시켜갖고 네오픽셀에 들어가 있던 모든 그런 그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set 컬러를 실행시킵니다. 자, 이 set 컬러는 이거는 내가 만든 함수예요. set 컬러는 멤버 함수도 아니고요. 빌트인 함수도 아니고요. 내가 만든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쭉 내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실행할 때, 이걸 실행할 때, 요거를 위로 쭉 내려와서 이걸 쭉 다 실행한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다시 요 아래에 있는 포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의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었어. 처음에 빌트인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했던 빌트인.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멤버 함수. 그죠?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하다 보면 이제 C++ 문법에서 멤버 함수가 활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빌트인 함수는 너무 많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대표적인 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셋업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루프 함수, 이 두 가지고요. 지금 이제 컬러라는 거, 셋 컬러라는 거 여기 이제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 컬러는 랜덤 수를 0부터 255까지 발생시켜서 초기값, 그러니까 그 빨간색의 명도를 맞추었고, 그린하고 블루도 역시 랜덤한 그런 값으로 명도를 맞췄습니다. 맞춘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포문을 실행시켜요. int i부터 시작해서 12가 되기 전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픽셀스 set 픽셀 컬러, 네, 드디어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스라는 객체 아래의 멤버 함수 set 픽셀 컬러를 이용해서 i번째 셀, i번째 픽셀을 픽셀스.컬러로 세팅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아까 요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레드 컬러와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를 세팅을 했는데 그게 일로 활용되는 거죠. 활용돼서 그거를 픽셀스 컬러로 하면 이걸 32비트짜리 컬러 코드로 바꿔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set 픽셀 컬러 안에 또 인수로 쓰이게 되죠. 그게 그 컬러 코드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폭이냐면 요 i번째에 해당하는 픽셀을 이 색깔로 색을 세팅을 해라. 발광을 아직 하진 않았고 세팅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멤버 함수 픽셀 컬러는 RGB 값을 세팅하는 거고, 멤버 함수 픽셀 컬러는 지정한 네오 픽셀의 색을 세팅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먼저 색을 한번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픽셀의 색을 세팅해줬죠. 그런 다음에 픽셀 쇼, 이것도 멤버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오 픽셀을 발광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 딜레이 시키기를 딜레이 베리어블만큼, 아까 이게 0.1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0.1초만큼 지연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픽셀을 발광시키겠죠. 그러니까 한 번 픽셀 발광시키고 다음번 픽셀 발광시키고, 그래서 12개가 다 끝나면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루프 함수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색 컬러는 여기서 한 번만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색상이 픽셀 0번부터 픽셀 11번까지 동일한 색상이 쭉 이동되면서 발광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0번 픽셀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세팅이 돼 갖고 그 다음 또 그 다른 색깔로 쭉 12개의 픽셀이 발광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켜지고 이게 꺼지면서 이게 켜지고 그다음에 이게 켜지고 이게 이래서 8번, 그 여기 4번. 그죠? 이게 쭉 발광을 하는 거죠. 그죠? 발광하고 다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다른 색깔로 또 동일하게 발광.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얘입니다. 이건 이제 발광을 하다가 여기까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색깔이 발광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중간을 캡처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올리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색이 발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그전처럼 저 색깔을 발광시켜 주기 위해서 명도를 맞추기 위해서 PWM 신호를 만든 적도 없고요. 그냥 우리 색깔을 그냥 만들어서 그냥 세팅만 해준 다음에 픽셀 쇼 멤버 함수 픽셀 쇼를 해버리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발광을 시키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이런 컬러 LED를 이용해서 조금 수려한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